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방어하실 건가요?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속이냐 기각이냐 갈림길에 섰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금 영상 보신 대로 구속영장은 결국 기각됐습니다. 이 대표는 다시 녹색병원으로 돌아가서 회복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선이 쏠렸던 이재명 대표의 1박 2일 첫 번째 앵커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민지숙 기자. 병상에 있다가 지팡이를 짚고서 영장 심사를 받으러 갔어요. 영장 심사 얼마나 걸렸을까요? 네, 어제 오전 10시에 시작이 됐죠. 네. 저녁 7시 50분까지 영장심사 이어졌습니다. 네. 휴정 시간을 빼고 총 9시간 20분, 이 서훈 안보실장 때 10시간 기록에 못 미치지만 그렇죠. 역대 두 번째로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6시간 넘게 고민한 재판부 오늘 새벽 2시 20분쯤에 이 기각 결정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대표 새벽 4시쯤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일단 휠체어를 타고 내려왔고 정문 앞에 거의 다 내려와서는 이 지팡이를 짚은 채로 걸어 내려왔는데요. 네. 이 구속심사 전후로는 말을 아끼던 이 대표, 이 자리에서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직접 보고 오시죠. 늦은 시간에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아직 잠 못 이루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 먼저 감사드립니다.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임재 변호사, 유창훈 부장판사가 기각 사유를 설명했는데 보니까 총 892자. 이게 이례적으로 길었다라는 평가 나와요. 진짜 이게 이 정도면 이례적으로 길었다고 평가를 받을 만한가요? 네, 지금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만을 다루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요, 이런 결정문 나올 때 보면은 뭐 도주의 우려가 있다, 내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그러므로 구속한다. 이런 식으로 정말 간략하게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우리가 이전까지 흔히 이제 전해드렸던 그런 내용들이었죠? 네, 하지만 이번 이 결과를 보면요, 이례적으로 긴 건 맞습니다. 크게 이제 세 문단으로 볼 수 있는데 범죄 혐의 소명 여부, 증거인멸 여부, 그래서 결론 기각한다. 이렇게 상당히 이례적으로 길게 평가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래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결정적인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보통 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려면 크게는 도주 우려가 있거나 그렇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된다.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었는지 세 가지가 쟁점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당대표잖아요. 네. 사실상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이미 다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당장 뭐 해외로 도피한다거나 숨어버릴 확률은 없기 때문에 도주 우려의 여부는 제외하고라도요. 지금 범죄 혐의가 얼마큼 소명되었는지, 그리고 특히 검찰에서 강조한 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문을 보게 되면요, 일단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사실상 이 정도로는 소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그리고 범죄 혐의 소명 여부에 대해서는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다. 그러니까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이 되었다고 보았지만 그 외에 백현동이나 이제 대북 송금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 방어권을 보장해줄 측면이 있다고 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증거인멸 부분에 있어서 특히 뭐 녹음된 부분도 이제 틀었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검찰에서 총력을 기울였는데 증거인멸 우려가 아직은 부족하다. 내지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이걸 구속시킬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았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판단일 것 같습니다. 혹시요,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고 이틀 만에 심사를 받으러 갔어요. 23일간의 길었던 단식 이 부분도 영장 심사에 고려할 만한 사항이 되나요?
사실 단식을 한다고 구속을 피할 수 있다면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는 분들 다 곡기를 끊고 단식을 하겠죠. 그러겠죠. 네네. 사실상 이 부분은 전혀 다른 논의의 차원이지만요.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부분이나 어떤 국민들의 정서를 떼놓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긴 기간 단식을 하고 또 단식을 하면서 결국 병원으로 이송되는 날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었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 역시도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냐 생각은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편 그것도 이제 결과론적인 이제 얘기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두 분께 어제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한 총론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장해찬 최고위원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때렸지만 폭행 우려는 없다. 물건을 훔쳤지만 절도 우려는 없다는 수준의 개변 같은 판결이었습니다. 위중교사 혐의가 소명됐는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국어만 배워도 누가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토록 궤변으로 점철된 영장 기각을 결론 지어놓고 억지로 논리를 짜맞춘 결정문에서조차 위중교사라는 중대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이 되었다고 인정을 한 것이고 네. 백현동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개입했다는 의심받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인정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법부를 존중한다, 사법부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위중교사 혐의 인정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감사한 것인지, 이 혐의 소명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사과를 할 것인지, 이걸 그냥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그 문장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아니 그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던가 아니면 받아들인다고 하던가 명확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설주환 부위원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는 영장 실질 심사 단계에서 아주 TPO에 맞는 저는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는 우리가 재판이라고는 하지만 법원에서 받긴 하지만 이건 수사의 과정이에요. 그렇죠. 아직 기소 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단계에서 영장 전담 판사가 판결할 수 있는 부분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범죄가 이렇게 성립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근데 본인이 판단했을 때는 있어 보이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도주 우려라든지 특히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검찰에서는 상당히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네.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저는 지금 단계에서 아직 정식 재판에서 결론이 나지는 않았어요. 정식 재판에서 한번 다퉈봐라라고 하는 영장 실질 심사 단계에서 가장 나올 수 있는 적합한 판결이라고 보고요. 어저께 저도 아침에 이 892자의 이 영장 전담 판사의 보통 제안문, 네. 보통은 이렇게 길게 쓰지는 않습니다. 보통 그냥 간단히 두 줄로 쓰는 경우도 많은데 일반 사건 같은 경우는 네. 저는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한 결정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많이 읽으면서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요. 물론 이건 이제 기각 결정 나오기 전에 한 인터뷰긴 하지만 영장이 기각돼도 이거 이 대표한테는 좀 찝찝한 결말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금 설주환 부위원장 예상을 들어보면 거의 이거 좀 비슷한 맥락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법원이 예를 들어서 범죄가 상당 부분 소명된 경우에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정확하게 세 가지 혐의 중에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서 네. 어떤 죄명,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지 않습니까? 위증교사, 백현동 사건과 관련한 배임, 그다음에 쌍방울 사건과 관련한 대부 송금 사건과 관련한 제3자 뇌물죄거든요. 근데 지금 법원에서 밝히고 있는 위증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보이긴 한다라는 것이지만 이건 아까 장해찬 최고께서 얘기했다시피 이게 소명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애매한 문구입니다. 이게 입증됐다라고는 안 했어요. 범죄가. 이건 그냥 정식 재판에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영장 실질 심사 단계에서는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들을 보니까 그렇게도 보일 수도 있겠다, 의심은 된다라는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부분은 여기에 정확하게 해당되지는 않다고 보이고요. 다만 제가 아쉬운 것은 가결 전날 어떤 부결 호소문만 없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가결 호소를 하고 저는 법원에서 받았다고 한다면 오히려 좀 더 기분 좋은 어떤 결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혐의 자체 하나하나 좀 뜯어보겠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 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해서 이게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어요. 이거를 바꿔서 얘기해보면 이 대표에 대한 혐의 성립
자체가 조금 의문이 든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봐도 되는 건가요, 이거는? 근데 이전에 주요 거물급 정치인들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한번 제가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구속영장 청구됐을 때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되었죠. 네. 최종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환경부 장관이었던 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됐을 때 역시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됐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실형 유죄를 선고 확정받았습니다. 그런 사례에 비추어 보면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혐의가 있으니 수사를 더 하라라는 뜻으로 검찰에서는 또 법조계에서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앞서 설 변호사님 말씀과 다르게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이 정도로 편향적인 판결을 하는 판사마저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혐의가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위증 교사에 대해서는 이제 더 수사할 필요도 사실 없는 것이고 백현동에 대해서는 직접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면 되는 것이고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혐의 다툼 부분 김경수, 김은경 사례처럼 영장은 기각됐지만 유죄 입증한 그때 그 노하우대로 또 수사를 그냥 묵묵하게 잘 해가면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제 가장 논란이 되는 그 부분이거든요. 위증 교사 혐의 관련해가지고 혐의 자체를 이제 소명이 됐다라고 하면 위증 교사라는 게 있던 거를 어떻게 해서 이제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소명이 됐는데 왜 증거 인멸 염려가 없는 거냐? 경찰도 지금 이거 검찰도 지금 이거 모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위증 교사 그 녹취록을 제출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원래 당초에는 검찰에서 그 녹취 파일을 재생을 하려고 했다가 그냥 녹취록만 제출하는 것으로 끝났다고 해요. 네. 보도를 보면. 근데 저는 이 부분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이미 이 사건은 과거의 사건입니다. 지금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이미 그리고 녹취 파일을 이미 검찰이 확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할 증거 자체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위증 교사에 대해서는 의심이 되지만 이 부분도 이제 더 재판 단계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고 뉘앙스가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는 당시에 나는 사실대로 얘기했달라라는 것인데 어떤 그 녹취 파일의 어떤 말의 뉘앙스라는 것이 본인의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이냐 이런 부분은 저는 나중에 정식 재판을 통해서 이 부분 따져볼 만한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검찰에서 얘기하듯이 왜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하면서 왜 이것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하느냐. 인멸할 증거가 이미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모순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장재철 그리고 이제 또 검찰이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제 기각사유 설명 중에 이제 당대표이기 때문에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당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거 이거 판사가 정치적 고려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었을 때 사유를 보면 지위를 고려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더 크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권한이 크고 권력이 강할수록 주변 인물들을 회유하고 압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미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 개입하려 한 여러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당대표라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당대표라는 권력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조금의 증거인멸 우려라도 있다면 구속해야 한다. 라고 보는 게 저희가 기대하는 엄정한 사법부의 판단 기준인데요. 영장실질심사라는 건 뭐 기존 본안재판처럼 3명의 판사들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판사 한 명의 성향과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 너무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고려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만 검찰에서도 비판을 한 만큼 저는 이참에 영장실질심사 제도 자체에 좀 보완이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임주혜 변호사 어쨌든 오늘 새벽에 나왔던 기각 결정은 이게 최종적인 법률적인 판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가지고도 검찰은 상처를 입을 수 있다라는 평가 나오는데 임주혜 변호사도 혹시 그 말에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구속 여부를 지금 판단하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요. 유죄, 무죄에 대한 판단을 받은 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거를 뭐 달리기 경기에 비유하자면 아직 달리기 경기는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어떤 트랙에서 우리가 달리기 경주를 해볼 것인가 이 트랙을 정하는 정도의 일종의 그런 결정이었는데 지금 그렇지만 사실상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꼭 검찰에서 제대로 혐의를 소명하지 못한 것처럼 보여진 측면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거듭 강조드리는 것처럼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아직 유무죄에 대한 판단 전혀 내려진 바가 없습니다. 결국 법원으로 공은 넘어가 있는 거고요. 치열한 재판 과정을 통해서 혐의 여부가 얼만큼 소명될지에 따라 결론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혹시 법조인의 시각으로 봤을 네. 때 검찰이 향후에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지금 보면 네. 이원석 검찰총장 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수사팀과 네. 상의를 해보겠지만 어떻게 좀 보세요? 예상을? 우리가 지금 영장 청구해서 표결에 붙이고 실제로 심사받는 과정 다 같이 봤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걸리는 거죠. 또다시 증거 보강해서 영장 청구하고 체포동의안 표결 붙이고 또다시 이 과정을 거치기까지가 사실 녹록치 않아 보이고요. 만약 영장 다시 청구했다가 그때 또 기각되면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받는 것이 일종의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구속을 받는 거기 때문에 입증 정도에 따라서 영장 청구 없이 그냥 기소할 가능성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요. 서울구치소 앞에 기각 결정이 나면서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환호를 했습니다. 이 지지자들의 1박 2일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민지수 기자, 우리가 지금 서울구치소 앞 상황 봤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교도관들에게 인사를 했는데 이게 또 온라인에서 화제라고 해요. 어떻게 인사를 했길래 이거 화제인 거예요, 이게? 네. 휠체어를 타고 내려왔다가 네. 거의 정문에 도착해서는 지팡이를 짚고 걸어 나왔는데요. 네. 이때 교도관의 부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문에 거의 다 달아서는 부축을 거부하고 교도관에게 저렇게 90도로 고개를 숙여서 지금 저 이른바 모습인가 보죠? 네, 폴더 인사를 하는 모습이 저렇게 취재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지지자들은 이런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환호했는데요. 뭐 끝까지 예의를 갖추는 젠틀맨이다. 누가 가르쳐서 나오는 게 아닌 몸에 밴 습관 같은 거다. 아하. 이런 게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이다라면서 칭송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제 이런 평가가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네. 설주환 변호사, 조금 전에 이제 뭐 잠깐 언급을 해주시긴 했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 전날에 SNS를 통해서 사실상 부결을 요청을 했어요. 아까 뭐 가결을 했으면 본인 입장에서는 참 깔끔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본인 입장 말고 현재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당시에 어쨌든 본인이 그전부터 천명했었던 가결 입장, 가결을 해 주십시오 하고서 기각이 났다면 지금 민주당 내부에 소위 얘기하는 가결파, 부결파 나뉘어서 지금 녹록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은 없었을까요, 그러면? 네, 저는 당연히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뭐 가결 호소를 했더라면 뭐 개별 의원의 자율 투표를 맡겼겠지만 뭐 부결이 나오든 가결이 나오더라도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묻거나 지금처럼 어떤 뭐 색출을 해야 된다거나 징계를 해야 되거나 어떤 해당 행위라거나 어떤 뭐 정치적 책임을 지워야 된다. 이런 어떤 갈등적 요소의 말들이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당시에 가결을 던졌던 분들에 대해서 뭐 색출 작업을 한다느니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뭐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뭐 그럴 자유는 있지만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뭐 정치적 책임이라는 것이 지금 대부분 의원께서 얘기하시는 것들이 내년 공천에 있어서 경선에 있어서의 어떤 뭐 당원들의 어떤 평가, 판단 이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좀 그런 점 등은 당의 통합을 생각한다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 당내 상황은 저희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고요. 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이제 민주당의 화살은 한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민지수 기자의 뉴플리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